해리케인이 오늘 밤 뛸 수 있을까요? 최대 관심이자 변수입니다. 다가오는 밤 12시 30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과 맨시티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입니다. 두 팀이 첫 판부터 제대로 만났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두 팀이 뭔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은 영입 선수들과 더불어서 해리케인의 문제가 정리가 좀 되지 않은 상태, 이런 거고요. 맨시티는 아직까지 부상자라든지 혹은 뭐 대표팀 갔다가 온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제대로 합류가 안 됐고, 역시 최전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어떠한 경기력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이런 상황에서 올 시즌 전망은 어느 정도를 끌어낼 수 있을까가 이 첫 판에서 약간은 좀 가늠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두 팀은 누구로 물려 있습니까? 맞습니다. 해리케인으로 딱 물려 있죠. 토트넘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선수가 해리케인. 이 해리케인을 데려가려고 하는 팀, 그래서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1라운드 때부터 만나는지. 그래서 시티가 좀 급하고 필요하니까, 또 첼시가 루카쿠 데려가니까 빨리 우리 스트라이커 지금 아구에로 떠났고 제주스밖에 없고 막 이러니까 1,500억 레비가 싫어, 그러니까 그럼 2,000억 이렇게까지 오파를 지금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자, 토트넘은 지금 아직까지 뭐 힐이라든지 로메로 이런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해요, 누누 감독이. 골키퍼 골리니는 명단에 들어올 것 같긴 하는데 아무래도 요리스가 좀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해리케인이 좀 절대적인 스트라이커였잖아요. 토트넘에서 골을 워낙 많이 넣고 지난 시즌 득점왕 도움왕을 다 했던 선수니까.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이번 경기 뛸지 안 뛸지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누누 감독이 끝까지 한번 고민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지금 김덕배 못 뛰죠. 필포든 못 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제주스나 워커, 스털링 같은 선수들도 코파라든지 유로의 여파가 있어서 선발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라포르트 같은 경우도 코로나와 밀접 접촉이 생겨가지고 지금 못 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거 어떨지, 이번 경기가 양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맞대결이 됐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이렇게 흐름으로 놓고 보면 토트넘은 일단 프리시즌 때 패배가 없었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런던 팀들과의 경기에서도 지지 않고 쭉 흘러왔는데, 여기서 일단 해리케인 없이 손흥민 선수 원톱 체제로 좀 갔었는데, 이걸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해리케인이 온다면 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해리케인의 변수는 그냥 클 수밖에 없겠고, 맨시티 입장에서도 프리시즌 딱 끝나고 이제 마무리 경기가 뭐였냐면 커뮤니티 실드 레스터와의 경기였잖아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팀과 FA컵 우승팀이 딱 만나는 거였는데, 물론 약간 이벤트성이라고는 하지만 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이번 1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해야 하는 팀이 바로 맨시티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가 좀 필요한 맨시티가 어떠한 전술로 나올지도 좀 궁금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최대 변수는 해리케인입니다. 토트넘에게도 그렇고 시티에도 그러겠죠. 토트넘에게 해리케인은 나오게 된다면 확실히 영향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시티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해리케인 변수가 클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최소한 일단 선발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리케인이 팀 훈련에 처음에 가담을 안 했잖아요. 가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팀 훈련에 들어온 게 언제냐, 지난 금요일이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한 이렇게 뭐 한 하루 이틀 하고 바로 경기를 뛴다? 이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몸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뭐 전체적인 이 팀 안에서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또 새롭게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독이라도 그대로면 뭐 같은 전술 같은 비슷한 동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누누 감독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전술에 그냥 오자마자 바로 선발로 나온다? 그리고 팀 훈련도 안 했고, 그리고 약간 몸이 만들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 끝나고 나서 휴가를 좀 길게 받았기 때문에. 실제 누누 감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해리케인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일단 경기 전날까지 끝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를 깔면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선수의 출전에 대한 결정은 체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수의 심리 상태,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어떤 조합, 팀 전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있는지 없는 거를 보는 거지, 그냥 부상 없고 몸 있네, 몸 됐네, 그럼 뛰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외신은 이렇게 뽑았습니다. 제목을:
누누 감독이 케인의 이번 출전 여부에 대해서 한 말과 관련해서 축구 선수는 로봇이 아니다라고 누누 감독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 된다고 바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측면으로 놓고 보더라도 해리 케인이 이번에는 선발은 어려울 것 같고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교체 아니면 명단 제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힐과 로메로도 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영입한 케인까지 좀 빠지고 아마 골리니 정도만 라인업에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요 관련해서 스카이 스포츠도 이렇게 제목을 하나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케인이 맨시티를 상대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 기사를 올려놨는데, 여기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패널이 그 선수 출신 마이클 도슨하고 폴 머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해리 케인이 이번 맨시티 경기에 나서는 건 너무 이르다 라고 하는데 뜻을 좀 같이 했습니다. 해리 케인이 이렇게 선발이 아니거나 명단에 못 들어오게 된다면 역시 토트넘에서 기대할 선수는 누구냐? 손흥민 선수죠. 손흥민 선수는 실제 이번 프리시즌 때 누누 감독이 수비를 일단 강하게 하고 카운터하는 3톱을 갖다 놓고 빡칠 때 원톱에 갖다 놓고 계속 실험을 했습니다. 케인이 없을 때 어떻게, 혹은 케인이 떠나더라도 어떻게, 케인이 있더라도 손흥민 선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원톱, 빠른 어떤 카운터 전술의 핵심적인 선수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프리시즌 때 계속 이제 연습을 했었죠. 그래서 해리 케인이 이번에 최소한 선발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원톱 카운터 전술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현지의 어떤 외신들도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카운터가 맨시티의 후뱅 디아스라든지 존 스톤스의 라인을 괴롭힐 것이다, 상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도 이번 시티와의 경기가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개막 경기니까 관련한 또 관전 포인트를 10가지로 싹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선수로 계속 얘기하는 게 손흥민입니다. 공식 홈페이지도.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 경기잖아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인데 여기선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2019년에 이 새 경기장이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챔피언스 리그 포함을 해가지고 맨시티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승을 기록을 했는데 여기서 골을 다 넣었던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폼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토트넘이 치른 이제 프리시즌 경기가 5경기였는데 이 중에 손흥민 선수는 4경기를 소화했죠. 4경기에서 3골과 4개의 어시스트입니다.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토트넘이 프리시즌 때 넣은 10골 중에 손흥민이 7골을 혼자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경기 앞둔 그 각오를 토트넘 전체 선수단을 대표해서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런 경기는 항상 쉽지 않고 힘들지만 홈의 이점을 활용을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인터뷰도 탁 메인으로 좀 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토트넘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에서도 이번 경기는 손흥민과 후뱅 디아스 스톤스의 어떤 맞대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맨시티 같은 경우도 일단 고민이 좀 될 거예요. 필포든, 김덕배, 그 다음에 두 선수는 확실히 못 나오고 제주스라든지 스털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를 약간 펄스나인처럼 활용을 하면서 마레즈나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1억 파운드 1600억에 새로 영입한 선수인데 그릴리시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앞쪽에 4-3-3으로 나오게 된다면 또 허리 쪽에도 페르난지뉴, 긴도안, 로드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누구랑 싸우게 되느냐? 산달라인, 토트넘의 어떡하지 이 산달라인, 이렇게 산체스와 다이어 이쪽에 지금 아직까지 로메로가 좀 띄워줘야 되는데 몸이 좀 안 좋다 그러고 아직 센터백이 추가로 영입 안 된 상태에서 이 산달라인이 페란 토레스, 마레즈, 그릴리시, 특히나 이 그릴리시 같은 경우는 김덕배 역할까지 더해서 1600억의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라고 할 때 이 산달라인하고 부닥칠 것이고, 또 탄강과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로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볼까요? 예상되는 선발 라인업. 홈팀 토트넘은요 4-2-3-1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갖다 놓고요, 역시 손톱. 이선에 베르베인, 알리, 루카스 모우라. 중미에 호이베르, 스킵. 수비 쪽에 레길런, 다이어, 산체스, 탄강과, 요리스 쓸 것 같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는 4-3-3. 앞쪽에 그릴리시, 페란 토레스, 마레즈. 허리 쪽에는 역삼각형 형태로 해서 긴도안과 페르난지뉴, 로드리. 그 다음에 수비는 맨디, 후뱅 디아스, 스톤스, 칸셀로, 에데르송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역시 핵심은
손흥민 선수와 후벤 디아스의 어떤 싸움, 그다음에 페란 토레스, 그릴리쉬, 마레즈와 산달라인. 허리 쪽은 사실 균도안과 페르난진 로드리, 호이비에르와 스킵인데 전체적인 무게감은 맨시티가 좋습니다. 아무리 김덕배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서 이 호이비에르와 스킵 좀 수비적인 조합이라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스킵이 뭐 호이비에르가 증명이 됐고, 스킵은 뭐 지난 시즌 2부에서 최고의 어떤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좀 활약을 했었는데, 프리미어리그 프리시즌 때 괜찮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통할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스킵에게도 중요하고, 약간 수비적인 이런 대응이 맨시티의 어떤 허리진과 싸우게 된다,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모든 대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리그컵 합치면 진짜 잘하긴 했어요. 13경기를 상대하면서 맨시티를 6골과 하나의 도움, 7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2경기 나가면 하나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맨시티를 상대로 했다는 거죠.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네. 해리케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뭔가 키키고 또 맨시티를 상대로 해서 증명해 보여준다면 아마 이런 여파도 있지 않을까요? 해리케인 없어도 되겠는데? 손흥민 선수 중심체계로 가면서 뭐 해리케인 보내면 또 공격수를 한두 명 더 영입을 할 테니까, 이러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재계약을 하면서 지금 팀 내 실질적인 어떤 에이스로서의 혹은 그런 존재감, 뭐 인기도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잘해준다면, 터진다면 이건 확실히 손흥민 선수의 입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는 역시 강합니다. 이번에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진짜 이 경기 자체가 즐기는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12시 반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